주민등록법 공부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9일 일요일인데요. 2023년도 한 달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고 새로운 2024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등록법 제29조 2항 3호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어떻게 심사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좀 놓치는 경우가 다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토지보상법의 근거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9조 2항 3호는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법 29조 2항 3호는 초본만 가능한가? 의외로 우리 직원들이 이해관계인 등초본 발급에 대해서는 초본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서는 법 제29조에 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 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도 등초본 교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등초본을 뗄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초본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등본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29조 2항과 더불어서 이제 규칙을 좀 공부해야 되는데요. 이 규칙이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심사해야 될 규정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13조 5항 후단에 보면 특히 신청인의 신청 목적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이 생략한다는 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청인의 신청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주민등록표에서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민원인의 반발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 생략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인의 신청 목적을 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본의 생략 사항 중에 13조 7항에 보면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관계를 생략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모든 경우에 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생략하지 않고 열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생략, 예외적으로 생략하지 않는다 이 내용입니다. 요거까지 한번 더 볼까요? 29조 2항에서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등초본이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29조 2항 5호 가족간 발급, 그 다음에 29조 2항 6호 채권 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초본만 이렇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이 내용 봤고요. 그럼 29조 2항 3호는 위임이 가능한가? 위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요. 29조 2항 2항에서는 위임 여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29조 2항 1호부터 7호까지가 있는데 이 1호부터 7호까지 중에 위임이 되는 것은 2호만 위임이 됩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 비동사건, 경매 목적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위임이 가능하다. 이게 법령에 이렇게 위임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제가 써놓은 건데요. 그래서 어떤 거는 위임이 되고 어떤 건 위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2호만 위임이 가능하다고 가능하다는 지침에 근거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1호, 3호, 4호, 5호, 6호, 7호는 모두 위임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업무를 하시면 됩니다. 자, 6호는 당연히 위임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죠. 그러나 3호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특히 토지보상법 관련한 사업 시행자가 이것으로 오는데 위임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왜 위임이 안 되냐 막 이렇게 근거를 따져서 묻고 있긴 한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제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 위임이 안 된다고 명백히 강하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토지보상법이라고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해서, 공익사업이어야 되겠죠? 토지를 취득해가지고 보상해주는 법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8조 1항에 보면 주어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다른 사업이면 안 되고 오직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좋은 혜택이죠. 일종의 사업시행자에게 수수료 무료라는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근데 어떨 경우에만,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할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행령 6조 같이 봐야 됩니다. 8조가 법이고 시행령 6조가 이제 어떻게 이 서류를 신청하냐 이겁니다. 서류의 발급 신청. 법 8조 1항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주어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자체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내용이 있는데 전자문서로 신청서를 포함한다. 그 다음에 7호 서식도 써야 되겠죠.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신청서에는.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등초본 교부 신청을 받을 때 내가 발급한 것이 맞나 틀리나 이것을 많이 걱정하는데요. 걱정하기에 앞서 우리가 법령에서 시키는 내용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먼저 하고 나서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8조와 시행령 6조에서 신청인들이 어떻게 하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신청인들은 이렇게 서류를 구비해서 우리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요 시행령에 맞춰서 요 시행령대로 서류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가져왔는지를 우리는 검토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대상 토지가 표시되어 있는지,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을 적어놨는지, 그리고 이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초본만 줘야 된다라고 아니면 초본만 필요하다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서류의 사용 용도가 명백하고 그 용도에 필요한 서류라고 하면 등본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토지보상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땅을 개발한다는 겁니다. 여기 땅을 다 개발해요. 이 개발해서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거죠. 아파트를 지을 때 이 땅을 다 모두 사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취득하고 이것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대상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이 땅을 수용하겠습니다. 아니면은 그 땅 소유자의 상속인들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한 절차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편지를 보내야 되고 이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신 다음에 등본이든 초본이든 가족관계 증명서든 발급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공익사업이라고 정해졌어요. 공익사업이 아니면 우리는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없죠. 그래서 공익사업이 무엇이다 라고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다 정해줬습니다. 그 중에 이제 1번부터 8번까지가 있는데요.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그래서 또 이 별표의 내용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있는데 93번까지 있습니다. 되게 많죠. 그래서 공공주택특별법. 그래서 공공주택 복합사업 뭐 이런 게 있대요.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일 많을 거예요, 이게. 63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되면 이 사업들이 공익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뭔가를 하면 또 공익사업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등초본을 이제 요구하러 오는 거죠.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가 허가를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류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3조 한번 봐볼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3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 3조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고시문이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고시문이 있는데 주공사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이제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거죠. 그래서 고시 이런 식으로 고시가 됩니다.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 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어쩌고저쩌고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시문을 우리가 우리의 이제 서류 발급 신청할 때 가져오게 되는 거죠. 토지보상법 관련해서 등초본 교부 신청할 때 이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뭐냐면 위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탁. 보상 업무를 위탁한다는 겁니다. 주어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과 같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 두 번째, 보상 실적이 있거나 보상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직접 와도 되고 위탁받은 업체가 위탁 계약을 한 서류를 보여주고 서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상 전문기관이 사업 시행령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탁받은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는 업체와 위탁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시행령에 있는 업체하고만 그 위탁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새 한국부동산원 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여기가 위탁받아서 보상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업 시행자로부터 위임장을 제시하고 보상 업무를 진행하는 사례가 있어요.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사업 시행자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은 법령에 규정된 업체에 위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위임은 절대 안 되고 위임 업체에다가 이 자료를 주게 되면 전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의 잘못입니다. 이 부분은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신고 업무에서 이민 출국자와 현지 유자의 재등록 관련한 업무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